예비 총선 지도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면접관을 활동을 하면서 응시생들을 보면 이제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준비를 잘 했는데 당황해서 답변을 못 하시는 분들, 또는 아예 준비를 안 하고 오셔서 응시를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면접관들의 눈에는 이렇게 띄거든요. 물론 이제 면접 질문들이 어떤 게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뭘 공부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앞으로 우리 응시하시는 예비 청소년 지도자들을 위해서 조금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준비해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거나 어떤 그룹에게는 굉장히 쉬운 질문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면접 질문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 공평하게 맞추기 때문에 나한테만 좀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아, 나한테는 좀 쉬운 질문을 한 것 같아, 이런 오해는 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면접 질문들이 어떤 게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뭘 공부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앞으로 우리 응시하시는 우리 예비 청소년 지도자들을 위해서 조금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준비해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응시 과정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청소년 지도사 2급이든 3급이든 면접관은 3명이 배정이 됩니다. 3명이 배정이 되고 면접관들도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자리를 하게 되면 면접 질문 은행에 따라서 이제 질문지를 받게 되는데요. 그 질문지를 받고 면접 시작 전에 면접관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는 질문, 그다음에 보통 기본적으로 수업을 잘 들었으면 기본적으로 아는 질문, 마지막에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 이렇게 3가지로 조금 의견을 좀 조율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질문은 일정 인원들이 진행이 되면 또 질문이 또 바뀌게 됩니다. 면접관 질문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면접관들도 똑같은 질문을 끝까지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응시생들에게 계속 다른 질문들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의 유형도 난이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거나 어떤 그룹에게는 굉장히 쉬운 질문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거나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면접 질문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 공평하게 맞추기 때문에 나한테만 좀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아, 나한테는 좀 쉬운 질문을 한 것 같아, 이런 오해는 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난이도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긴 해주셨는데, 실제로 제 유튜브에 댓글 달린 내용들을 보면 오전에 본 사람들은 좀 쉬웠다, 너무 간단한 문제를 내줬고 오후에 보는 사람들이 조금 어려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아마 그거는 개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질문을 하면 굉장히 쉬운 질문이고, 내가 모르는 질문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본인이 대답을 못했다고 한다면 조금 어려운 질문에 해당됐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면접관들이 어떤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난이도가 높은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오해 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응시 과정도 이 형평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그룹에게만 고난이도 질문을 하고 어떤 그룹에게 쉬운 질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면접을 보시면서 좀 이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피면접자가 혹시 있었어요? 이제 크게 2가지 유형인데요. 굉장히 들어오는 순간부터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발발발발 떠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너무 긴장을 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긴장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쉬운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왜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 싶은지, 그다음에 면접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좀 긴장을 푸시라고 하는 질문인데 그 질문도 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 질문조차도 되게 못하는, 근데 오히려 그런 질문을 못하게 되면 왜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답조차 못하게 되면 이분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은 좀 긴장감을 풀어지거나 좀 분위기를 좋게 가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니까 평소에 나는 청소년 지도사가 왜 되고 싶은지 내가 청소년 지도사가 된다면 어떤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이 정도의 고민들을 조금 하고 오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요. 제일 안타까운 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응시생들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전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근데 그게 저희가 면접관들 생각할 때 아주 이건 기본적인 질문. 예를 들어서 청소년과 관련된 있는 3법이 있는데 3법 중에 하나만 답을 해보세요. 그럼 뭐 청소년 기본법이라든지 청소년 활동진흥법이라든지 청소년 보호법이라든지 세 가지를 다 얘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인데 이게 사실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면접관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노멀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 법조차도 대답을 못하는 경우 또는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신 청소년 시설 중에 알고 있는 시설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근데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유지 이거 아무거나 하나만 대답하시면 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 대답을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면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질문을 할 질문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거보다 더 쉬운 질문은 없거든요. 예. 면접을 보다 보면 면접에서 합격되는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이제 그 변별력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청소년 면접이 준비되어 있는 예비 청소년 지도사를 합격시키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예시를 드린 것처럼 사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게 되면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이 국가 자격이기 때문에 나 뭐 가서 대답도 잘 못했는데 합격했어. 사실 이러면 굉장히 저희 스스로도 청소년 지도사의 어떤 퀄리티를 낮춰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적어도 최소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분들을 떨어뜨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전혀 대답을 못하셨거나 너무 긴장하셔서 아무 얘기도 못하셨거나 그 다음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면접관 세 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그분만 따로 또 불러서 면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본인은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이번에 조금 준비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문제, 답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떨어졌대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래서 그게 뭐 제가 어떤 유형인지는 볼 수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대답을 하시는데 마치 외워서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청소년 수련관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사실은 외운 내용을 자기화시켜서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뭐 이러는 곳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은데 외운 걸 그대로 얘기하듯이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좀 딱딱하게 하시면 너무 외운 티가 나면 사실은 이 면접관들이 질문을 잘 하셨지만 이게 숙지되어 있는 지식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근데 면접관들이 그 질문 하나로 떨어뜨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대답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너무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진짜로 그냥 청소년 지도사를 시키면 안 되겠다 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떨어뜨렸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면접은 면접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청소년 지도자로서의 어떤 본성이나 인성이 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자세라든지 대답하는 방식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분별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면접이기 때문에 뭐 정장이나 이런 옷을 입고 오시면 좋지만 꼭 그렇게 입고 오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런데 너무 편하게 입고 오시는 경우.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면접은 청소를 만나는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뭐 이렇게 결혼식에 가듯이 그렇게 차려입으실 필요는 없지만 저도 좀 말끔하게 입고 오시는 부분들이 중요하신데 대부분 여성 응시자들은 좀 복장을 좀 잘 갖춰서 오시는 부분이 있으시는데 가끔 이제 남성 예비 지도자분들이 조금 너무 편하게 입고 오거나 아니면 또 너무 이렇게 노란 머리를 염색을 하고 오시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면접관들이 보기에는 좀 단정하지 못하다 조금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첫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답하는 것도 이렇게 좀 바른 자세로 이렇게 좀 릴렉스하게 대답을 하는 것과 이렇게 등져서 하는 것은 좀 차이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고 연수를 갔다 와서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현장에 가시면 선생님이고 지도자이고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라든지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게 당락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예절, 매너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제가 올려놓은 것만 해도 문항으로만 해도 160문항이에요. 근데 솔직히 그냥 현장에 있는 사람도 모를 만한 그런 내용들도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좀 현명하게 공부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면접에 나오는 질문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제가 질문한 유형의 문제들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면접관에서는, 면접실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적어도 인터넷에 우리 이제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청소년 지도사 면접을 위한 준비, 청소년 면접을 검색을 하시면 대부분 이런 거 질문했어요 라고 하는 유형들이 좀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압축해보면 한 10가지 질문으로 좀 유형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청소년과 관련된 법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보호법. 요거 3가지는 필수적으로 조금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시설의 유형. 자, 그런데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적어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면 적어도 아시는데, 그거 말고도 청소년 특성화 시설이라든지 또 청소년 유스 호스텔 이런 것까지도 좀 숙지하고 가시면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집이 있습니다라고 답하는 것도 좋은 답이지만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집이 있고 특성화되어 있는 시설들을 위한 특성화 시설들로 청소년 미디어센터라든지 진로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있다. 더불어 청소년 유스 호스텔도 청소년 시설에 포함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이미 그건 만점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 관련 활동들이 있습니다.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라든지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라든지 요 정도만 조금 공부하시고 가셔도 적어도 1가지에서 2가지 질문에 답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시고요.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보조적으로 내가 좀 이런 것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가시면 거의 면접에서 떨어질 일은 없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근데 또 이거에 다른 질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근데 요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대부분 이런 질문을 받았다라고 아마 유형이 나올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만 준비하고 가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해주고 싶으신 말씀은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도 전국에서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죠. 근데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직접 만나서 그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지지하는 역할, 격려하는 역할이 바로 청소년 지도사들이 하는 역할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재미있게 노는 것이 청소년 활동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 나는 어떤 지도자로서 어떤 역량과 역할을 할 것인지 조금 깊이 생각하시고 그 생각과 마인드를 잘 갖추는 그런 예비 청소년 지도자들의 공부를 지금 하신다면 청소년 지도사 면접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요. 현장에 나가서도 굉장히 훌륭한 청소년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비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